6월 8일 6월의 둘째 주 경마 주간이 되겠습니다. 최근 경마 흐름을 이렇게 보면 서울 경마는 복승식이 조금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부산 경마는 역시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경마는 지금 출전 두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몇 개월 전에 비해서 이 출전하는 마필들의 능력 차이가 조금은 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승식 기준으로는 조금 저배당 흐름으로 흐르고 있는데, 다만 삼복 같은 경우에는 좀 배당마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배당이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배팅을 하시는 배터의 입장에서도 이제 이런 점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거고, 이번 주 경마 역시 서울 경마는 마찬가지입니다. 편성 두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복승식 기준으로는 조금 안정적인 흐름으로 갈 가망이 조금은 높다. 근데 뭐 경마라는 게 늘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곳곳에 지뢰밭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데뷔전을 뭐 치렀던 마필도 있고, 이제 새로 데뷔전에 나서는 마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데뷔전을 좀 치렀었던 마필들이 조금은 더 나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뭐 전개를 간단히 보면, 4번 게이트에 있는 이 울트라망치, 그리고 외곽에 있는 9번마 PNS55, 이 두 마필이 전체적으로 좀 경주를 이끌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5번마 영웅자룡이라든가 3번마 엑스펙터, 그리고 1번마 서전트라이트, 이런 마필들이 조금은 빠르게 앞선에 붙일 가망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마필들이 마지막까지도 뭐 치열한 좀 승부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 중에서 이 4번마 울트라망치, 제가 고민하다가 이번 경주에서는 이제 추천해서는 좀 제외를 할 건데, 현장 컨디션은 꼭 좀 체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 경주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선행을 갈 수는 있는 마필인데 뒷심 검증이 지금 아직 돼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조교시 이 주행 자세가 조금은 좀 불안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승환 기수, 제가 좋아하는 이제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선행을 갈 수 있는 신마 경주다라고 한다면, 글쎄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기는 한데, 조교 모습을 보면은 솔직히 추천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에서는 일단 사도마번에서는 제외를 할 생각인데, 이제 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말이 이 4번마 울트라망치고요. 자, 전체적으로 뭐 경주 전개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마필은 이 5번마 영웅자룡입니다. 어쨌든 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직전 경주 조금 아쉬운 사착을 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보다는 조금은 빠르게 앞선을 좀 붙일 가망이 좀 높은 마필,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문세영 기수가 이제 데뷔전에서 이 마필에 기승을 하고 마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조금은 더 좋은 기록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3번마 엑스펙터가 이번 경주에 좀 인기마가 될 겁니다. 직전에 이제 이착을 했었기 때문에. 내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는 직전이 비인기마였죠. 그러니까 인기권에서 좀 멀어져 있던 마필인데 막판 탄력으로 올라온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의 마필들이 좀 무너졌다는 얘기고요. 어쨌든 견제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다른 마필들의 집중 경제를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중 경제를 뚫고 막판에 역시 올라올 수 있느냐인데, 페더럴리스트의 장하기 때문에 막판 탄력, 즉 근성은 분명히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마필이고, 1번마 서전트라이트는 이제 김철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데뷔전에서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밋밋한 전개를 했죠.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게이트에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아주 빠를 그런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막판에 이제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좀 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5번마 영웅자룡이 전체적으로 경주의 전개를 주도하는 가운데 3번마 엑스펙터가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느냐,
아니면 1번마 서전트라이트가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 마지막 한 발을 노릴 것이냐인데, 제가 여기서 복병권에서 지금 보는 마필이 10번마 뉴 그레이삭스입니다. 이제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이죠. 올드 패션드의 자마인데, 최근에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카우보이 칼의 자마나 올드 패션드의 자마들이 상당히 좀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최근에는 조금 이 올드 패션드의 자마들이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주행 이 마필이 그 조교하는 모습을 보면, 조교가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뷔전에서 외곽에 좀 밀려 있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이 주행심사의 모습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마필이, 좀 앞선에도 갈 수 있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어떻게 보면 좀 전개의 이점을 좀 갖고 있는 마필로 보여지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장래 발전 기대치는 크게 있어 보입니다. 거기에 지금 김용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물오른 기승수를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한 번쯤은 더 믿을만하다. 어차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이 다 신마들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영웅자룡, 1번마 서전트라이트, 3번마 엑스펙터, 그리고 복병마로 10번마 뉴 그레이삭스,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당일 현장에서 뭐 인기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10번마 뉴 그레이삭스, 이 마필의 상태가 좀 좋아 보이면 어떻게 보면 이 마필을 놓고 승부를 해볼 수도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7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약편성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배팅을 권하지는 않는 그런 경주인데, 충마만 잘 잡을 수 있다면 어떻게 뭐 배당을 좀 노리고 들어갈 수도 있는 경주지만, 이런 경주들이 의외로 배당이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적중 자체는 상당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애매한데, 이 편성, 그러니까 이 약편성에서 그나마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좀 능력 우위를 보일 수 있는 마필은 8번마 코스모킹입니다. 뭐 5세 거세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여줄 걸음이 있다, 발전 기대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1700에 대한 경주 경험, 그리고 1700에서도 비교적 선전을 했었던 마필, 그렇기 때문에 빅투아르 기수가 다시 한번 또 기승을 하고 있고, 솔직히 여기 나오는 마필들이 직전에 싸웠던 비트 영웅이나 블러드 마운틴보다 센 마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8번마 코스모킹이 좀 안정적인 충마의 역할을 좀 할 수도 있는 그런 마필로 보이고요. 어차피 1700m 경주기 때문에 경주거리 특성상 좀 앞선을 가는 마필들이 힘한배를 할 수 있는 경주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 결국 선행마가 없는 약편성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 9번 갈색 도전자, 그리고 3번마 스피드 히어로, 이런 마필들이 조금은 유리한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출전 주기가 조금 길어지기는 했지만 이 2번마 투투 썬더, 이 마필이 마지막 좀 근성을 좀 보일 수 있다면 저는 재미있는 승부도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2번마 투투 썬더하고 8번마 코스모킹이 12조 서범석 마방에서 지금 동반 출전을 시켰는데, 글쎄요, 편성상으로는 저는 동반 입상도 좀 가능한 편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번 경주가 약편성입니다. 약편성의 1700m 경주 거리기 때문에 믿을 말이 없는 편성이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번 경주는 그냥 관전을 권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코스모킹, 3번마 스피드 히어로, 2번마 투투 썬더,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갈색 도전자,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삼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안말 핸디캡 12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9마필, 그러니까 많은 출전두 수가 있는 경주는 아닌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좀 혼전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경주에 뭐 1번마 스터닝 레이디라든가 3번마 케레르, 5번마 비바 청수, 7번마 드림스카이, 뭐 이 정도의 마필들이 좀 많은 인기를 좀 누릴 것으로 보이는데, 자, 5월 12일 경주죠. 5월 12일 경주에 보시면은 이 2번마 송암 스카이와 3번마 케레르, 그리고 7번마 드림 스카이, 이 세 마필이 같이 뛰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드림 스카이가 인기 2위 마필이었고, 케레르가 인기 3위 마필. 자, 2번마 송암 스카이는 어쨌든 선행을 가서 버티기를 노려야 되는데, 이번 경주 앞선 나가기도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좀 어렵게 보고 있고, 아마 이 3번마 케레르하고 7번마 드림 스카이, 특히나 이 7번마 드림 스카이는 직전 경주에 우승을 했었고, 직전 경주에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때 뛰었던 마필들, 이 경주의 마필들이 강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꾸역꾸역 뛰는 경주고요. 케레르가 마지막에 탄력을 보이면서 올라오기는 했지만 앞선에 갔던 마필들이 다 무뎌졌던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레르 자체가 지금 이번 편성에서 저는 강하다. 그리고 7번마 드림스카이가 뭐 선행을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보는 경주긴 한데, 저는 좀 전개 자체를 의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케레르나 드림스카이의 좀 고전이 예상되는 그런 경주고요. 일단 저는 이번 경주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마필은 5번마 비바 청수입니다. 뭐 이혁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4번을 나와서 2번의 준우승, 1번의 3차. 그러니까 우승이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쉽죠. 국산마 6군 시절에 데뷔전에서 썸머파티한테 졌고, 두 번째 경주에서 오션 크레이지한테 졌고, 근데 국산마 5군 승군을 해서 보시면요, 뭐 배트 캡틴, 한강 파워, 캡틴 타임 이런 마필한테 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좀 선행 강편성에서 좀 뛰었다. 그럼에도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마지막까지 근성 있게 올라왔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편성에서는 저는 비바 청수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자, 이번에 그러면 선행은 어느 마필이 갈 것이냐인데, 저는 선행 후보로 보는 마필이 1번마 스터닝 레이디하고 4번마 칠산대교입니다. 자, 1번마 스터닝 레이디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게이트의 2점입니다. 게이트의 2점을 안고 있고, 직전 경주 외곽에서 송재철 기수가 앞선에 끈끈하게 버틴 이후에 마지막까지 버텨냈던 마필입니다. 뭐 부담 중량이 2kg 올라갔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뭐 직전 경주에 비해서 뭐 편성이 강해진 것도 아니고 게이트는 훨씬 유리해졌고 선행을 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고요. 자, 4번마 칠산대교는 제 기억으로는 이 마필이 아마 데뷔전에서 우승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바닥권 컨디션 회복을 좀 못하고 있는 마필인데, 자, 직전 경주 모습을 보시면 박병은 기수가 기승하고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앞에 붙이는 모습을 보이고 마지막까지도 좀 끈끈하게 버텨냈습니다. 자, 이 마필이 만약에 이번 경주에 좀 앞선을 나갈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는 마필, 왜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김성현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감량의 이점도 안 왔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칠산대교가 앞선에 나가면 좀 재미있는 승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5번마 비바 청수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앞선에 나갈 수 있는 1번마 스터닝 레이디, 4번마 칠산대교, 이 두 마필 중에 한 마필의 버티기, 이거를 노리는 경주고요. 이 스터닝 레이디나 칠산대교 때문에 7번마 드림스카이가 선행을 가긴 저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경주고요. 좀 이변을 본다면 9번마 해피투스입니다. 자, 이 마필이 8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을 한 마필인데, 그러니까 승군한 이후에 뭐 전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마필이 근성은 좀 있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 1200m 단거리 경주임에도 불구하고 앞선이 그렇게 빠르질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해피이투스 입장에서 초반만 어느 정도 거리를 조절하고 갈 수만 있다면 저는 마지막에 비바 청수와 손잡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그림도 그려지는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비바 청수, 4번마 칠산대교, 1번마 스터닝 레이디,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해피특수,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8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주가 오늘 6경주가 지금 분할이 된 경주입니다. 근데 뭐 분할이 안 됐어도 뭐 그렇게 강편성은 아니죠. 근데 이제 분할까지 되면서 좀 재미없는 경주가 돼버리고 말았고, 뭐 6경주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6경주보다는 이번 경주가 혼전도는 조금은 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믿을 말이 없는 편성입니다. 그런데 또 전형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배당도 없고, 근데 적중은 상당히 좀 어려운 편성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마필, 이런 마필들이 좋아 보이지만 이 마필들이 강편성에서 싸웠냐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상승세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인데, 글쎄요, 이 형군의 마필들 전체적으로 보여준 모습 자체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최근에 입상 경험이 있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나아 보이는데, 일단 뭐 제가 보는 마필이 결국은 인기말 겁니다. 8마필 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2번마 스페이스 루비, 3번마 네이비 크롬, 그리고 7번마 성실영웅, 8번마 베스트 토르, 이 4마필 정도가 저는 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마필입니다. 자, 2번마 스페이스 루비는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서울 경마장에서 글쎄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 조제로 기수의 기승스타일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면 한 번 더 화이팅을 외쳐보고 싶은 그런 기수인데, 자, 이마필이 지금 데뷔전에서 비바 청수한테 지면서 3착을 했는데, 자, 직전 경주에서는 바스컵 보이를 이기면서 이제 우승을 차지하고 지금 승군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승군전 상대는 좀 강해졌는데 편성 자체가 뭐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고, 전개 자체가 이 스페이스 루비가 선행을 갈 수도 있는 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어쨌든 뭐 선행을 못 간다 하더라도 앞선에 붙여서 갈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로 봐서 좀 유리해 보이고요. 승군전이다 보니까 감량의 이점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자, 이 3번만 네이비 크롬은 보시면 6번을 나와서 1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을 차지한 마필인데 이게 다 최근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최근에 마필이 좀 변화가 온 거죠.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마필에 좀 변화가 왔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앞선에 붙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필이 조금 더 나아지긴 했는데, 다만 이 만약에 조금만 좀 이 편성이 강했다면 저는 이 네이비 크롬을 위험한 인기마로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싸웠던 마필이 솔직히 그렇게 강한 마필들은 아니었습니다. 편성 자체가 좀 약했다는 얘기죠. 약편성에서 선전을 하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크게 믿을 거는 없다, 이렇게 봤는데 이번 편성도 또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현종 기수 아마 이 3번마 네이비 크롬을 가지고 이번 경주에 1400m 경주 선행을 노릴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 자체는 좀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자, 7번마 성실영웅은 직전 경주에 인기 중위권의 인기를 가지고 이착을 하면서 입상을 하면서 마필에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 그전 경주들을 보시면 좀 바닥권이죠. 그러니까 밋밋했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 자체가 그러면 이 성실영웅이란 마필이 좀 변화가 왔느냐 하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3착을 한 마필이 슈팅 리버스, 장은 클래스, 최강현마, 뭐 이런 마필들을 이기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부담 중량은 3kg가 올라갔다.
그러면 이 성실영웅이란 마필을 강하게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인기마 중에서는 저는 조금은 약하게 봐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 전개를 이끌어갈 마필은 이 8번마 베스트토르입니다. 이 전개를 이끌어간다는 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전개의 축, 즉 전개를 이끌어가는 마필들은 선행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개를 어떻게 휘젓는 거죠. 근데 제가 이번에 이 8번마 베스트토르를 이 전개의 중심에 있다라고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마필이 언제 선행마를 넘어서느냐죠. 그러니까 3, 4코너 좀 이른 시점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압박을 해버리면 전체적으로 전개가 꼬일 가망이 있고 이 마필이 스타트가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노리겠다 그러면 앞선의 마필들이 버티기가 쉬운 경주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신영철 기수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에 나눈 마필들 중에서 이 8번마 베스트토르가 기본적인 능력은 가장 앞서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마필은 전개가 잘 안 풀리는 마필이에요.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스타트가 너무 안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경주의 흐름이 막 빠르게 되면 따라가기가 아주 벅찬 그런 마필인데 만약에 앞선의 마필들이 치고받는 난타전 속에서 걸음이 좀 무뎌지는 그런 편성 전개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뒤에서 막판 한 말을 쓸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는 어쨌든 1400m에 8마필분이 추천하는 단촐한 편성 그러면 뒤에서 올라올 때 뭐 앞선이 막힌다거나 진로가 막힐 염려는 없기 때문에 8번마 베스트토로의 전개가 좀 좋아 보이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결국 이번 경주 솔직히 말하면 믿을 마필 없는 경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승군전을 갖는 마필이나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인 마필들이 강편성에서 싸웠던 마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배당판이 딱 열리면 인기마는 구분이 될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 경주는 그냥 인기마 혼전 구도로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스페이스 루비, 8번마 베스트토르, 3번마 네이비크롬,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성실영웅, 이 네 마필을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이 앞에 세 마필이 다 인기마입니다. 인기마인데 저는 이 선에서 끝날 가망이 제일 높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의 좀 혼전도도 있지만 그래도 인기마가 좀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이는데 저는 이번 경주는 10번마 만대로 이 마필을 좀 믿고 이 마필의 전개로 전체적인 추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직전 경주에 다비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인기 2위 마필이었는데 앞선을 나가고 버티지를 못하면서 졸전을 펼쳤습니다. 자, 뭐 누군가는 이게 만대로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전개가 꼬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 편성 자체가 그렇게 약한 편성은 아니었기 때문에 만대로가 어느 정도 자기 걸음을 좀 내긴 했지만 솔직히 좀 실망스러웠죠. 저는 솔직히 이 편성, 이 5월 19일 경주에서 이 용암 마랭고와 만대로의 단방 정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마필 좋아 보였던 이 7번마 탐라 최강자를 이제 3복의 배당으로 봤었는데 만대로가 졸전을 펼치면서 제 맞고는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죠. 근데 저는 이 만대로라는 마필 좀 기복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앞선을 가도 되고 따라가는 전개도 되는 저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역시 중심에 넣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 만대로가 이번 경주 외곽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행을 못 갈 수도 있는데 저는 이번 경주 전개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1번마 뭐 꿈의 향기라든가 5번마 제우시대, 8번마 용비수, 9번마 한평파이터 뭐 이런 마필들이 좀 앞선을 가고 10번마 만대로가 지금 기수가 C1 기수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아마 3, 4코너 지점 외곽으로 빼면서 휘감고 나갈 가망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대로가 초반에 강하게 쳐서 선행을 가면 저는 오히려 마지막 걸음이
좀 무뎌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시시원 기수가 기승한 만대로가 솔직히 다비드 기수가 기승한 만대로보다 더 낫다. 왜? 전개에서 더 낫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마필이 만대로가 3, 4코너 지점에서 앞선의 마필을 휘감고 넘어가는 순간이 되면 저는 이 앞선에 있는 마필들이 다 무뎌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딱 살아남을 수 있는 마필이 1번마 꿈의 향기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왜 보냐 하면 승군전이죠. 승군전이기 때문에 편성은 강해졌습니다. 강해졌는데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1번 게이트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문세영 기수가 절대 뒤에서 안 논다라고 봅니다. 초반에 무조건 강하게 치고 가리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1번이 조금이라도 앞선에 있고 나머지 마필들이 이렇게 선행마필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10번이 휘감고 나오는 이런 전개가 지금 되면 이 두 마필이 3, 4코너 이후 직선주로 해서 버티기를 노릴 가망이 높다. 그리고 나머지 선행마필들은 걸음이 좀 무뎌질 것이라고, 뒤에서 만약에 올라온다면 볼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러브 오브 마인이나 4번마 히어로 전사 정도인데, 자, 2번마 러브 오브 마인도 역시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인데 최근에 이 마필이 좀 근성이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보시면 직전 경주가 생각보다도 좀 빨랐던 경주거든요. 근데 늑발을 하고도 뒤에서 근성을 가지고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번 경주 이제 2번 게이트도 유리해졌고, 안게이트 쪽에서 안쪽 주로에서 차분하게 꾹 참고 마지막 한 발을 노린다라는 생각으로 가면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러브 오브 마인이고요. 자, 4번마 히어로 전사가 조금은 아쉽습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승군한 이후 최근 두 경주의 모습을 보시면 좀 근성이 사라진 느낌입니다. 자, 이 마필은 원래 앞선 붙여 뛰면서 막판까지 싸움을 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두 번의 경주, 승군한 이후의 두 번의 모습을 보시면 선의권 언저리에는 붙이고 있는데 지금 경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합에서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글쎄요, 뭐 이번 경주 이 히어로 전사가 싸웠던 편성, 최근에 두 경주의 편성보다는 조금은 약해졌다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컨디션 회복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히어로 전사는 인기마지만 뒤로 돌리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 좀 복병으로 보는 배당마는 이 11번마 멋진 기록입니다. 자, 정우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5세 마필입니다. 30번을 나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발전 기대치 있고 더 보여줄 걸음이 있고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런 건 없는데 저는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근성은 좀 있다고 보는 마필인데 발동이 늦게 걸려요.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데, 자, 정우주 기수의 특징이 어떤 마필을 가지고도 앞에 붙입니다. 어쨌든 앞에 붙여놓고 보는 기수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만약에 11번만 멋진 기록이 선행은 아니더라도 외곽에서 선의권을 붙여서 나갈 수 있다면, 물론 뭐 오버페이스가 되면 당연히 막판에 탄력을 보이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힘한 배를 하는 가운데 조금은 서두르는 전개를 하면 막판 탄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는 어느 정도 갖고 갈 수 있는 마필이 11번마 멋진 기록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10번마 만대로, 1번마 꿈의 향기, 2번마 러브 오브 마인,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멋진 기록,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4경주와 분할이 된 경주인데 4경주보다는 글쎄요, 저는 조금은 더 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에서는 솔직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1번마 솔레오입니다. 그냥 딱 편성표를 놓고 딱 봤을 때, 그리고 최근의 행보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뭐 1번마 솔레오는 당연히 충분합니다. 지금 이번 경주에. 근데 문제는 저는 이 조교 모습이 너무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레오가 조교를 하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마필이 좀 많이 지쳐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지금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상대는 약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빼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가 되게 애매한 경주가 되는데, 어쨌든 저는 이 사경주가 지금 분할이 된 경주인데, 이 분할이 되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마필을 고업을 하면 저는 1번마 솔레오입니다. 그러니까 솔레오가 만약에 이번 경주에 입상을 한다면, 그러니까 입상 내지 뭐 우승을 한다면, 저는 솔레오의 승리라기보다는 분할이 되면서 상대가 약해졌기 때문에 우승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는 배팅을 안 합니다. 이 솔레어가 마필이 조금만 좋아 보였으면요, 축만 놓고 배팅하기 딱 좋은 경주입니다. 딱 좋은 경주인데 저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솔레어는 무조건 들어와 라고 생각하시면 솔레어 놓고 배팅하시면 됩니다. 저도 만약에 억지로라도 배팅을 하라고 그러면 이번 경주 어쩔 수 없이 1번마 솔레어를 놓고 배팅을 합니다. 배팅을 하는데, 그럼 믿음 갖고 배팅하느냐? 저는 그런 건 아니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최근 상승세에 있는 마필입니다. 이 솔레어라는 마필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는 뭐 중심 마필입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교 모습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 그래도 뭐 기본 능력이라는 거는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을 뺄 수는 없다. 이게 제 전체적인 평가고요. 자, 어쨌든 이번 경주에 감량의 이점으로 좀 선행을 나서 볼 수 있는 이 3번마 차돌런, 그리고 최근 걸음이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5번마 스트렝스, 이 두 마필의 저는 선행 경합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여기에 꾸준함을 보이고 있는 4번마 피에네스카, 약간의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기는 한데, 뭐 편성 자체가 좀 강한 편성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선입권에서 버티기를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 제일 재미있게 보는 마필은 이 9번마 슈퍼원입니다. 자, 김하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10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뭐 능력이 좋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최근에 되게 바닥권이죠. 바닥권인데 막판 탄력, 근성 이런 거는 솔직히 솔레어에 절대 뒤지지 않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이번 경주가 앞선이 그렇게 빠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뛰는 마필들이 다 밋밋하죠. 자, 3번마 차돌론 같은 경우에는 26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웬만한 편성에 가서는 선행하기 어려운 마필입니다. 근데 다만 이번 편성에서는 감량 이점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 5번마 스트렝스는 제가 뭐 나올 때마다 설명드리고 있지만 이 마필은 원체 순발력이 좋았던 마필이죠. 근데 장기 휴양 이후에 지금 복귀한 이후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를 못하고 있는데, 직전에 11번 게이트 외곽에 있었지만 이상규 기수가 강하게 밀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조재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강하게 밀고 나올 가망이 있고, 뚜렷한 선행마가 없는 경주, 그렇다고 한다면 스트렝스가 선행까지도 갈 수 있는, 저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5번마 스트렝스가 저는 확실히 선행을 간다라고 본다면 3번마 차돌론을 뒤로 돌려야 되는 그런 편성이죠. 왜냐하면 9번마 슈퍼원이 마지막 날라오는 그림, 배당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자, 일단 입상 가능마로 1번마 솔레어, 5번마 스트렝스, 9번마 슈퍼원,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피에네스카,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1번마 솔레어 당일 현장 컨디션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 경마장에서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혼합 4등급이 결국은 외산마들이 대비하는 등급이죠. 그러면 이 혼합 4등급이 되게 좀 혼전이 벌어져야 되고 막 북적북적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외산마들이 좀 좋은 외산마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경주도 좀 재미있게 되고 박진감 있게 되고, 이런 마필들이 성장을 하면서
대상 경주 또한 또 재밌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야 되는데 뭐 최근에 대상 경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미가 없죠. 배당이 나오든 안 나오든 재미가 없습니다. 왜? 거의 들어올 말이 정해져 있고 들어올 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삐끗하면 이제 고배당이 확 나와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마필을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죠. 왜? 그냥 보이는 모습으로 능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말들만 계속 순서 바꿔 들어오고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경주가 재미가 없는데 대상 경주가 재미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외산마들이 좀 이렇게 딱 눈에 띄는 외산마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합 4등급 경주가 상당히 재미없는 경주로 전락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혼합 4등급 경주가 재밌어져야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서울 경마장, 뭐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서울 경마장이 좀 더 재미있는 박진감 넘치는 경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1400m인데 자, 일단 뭐 관심을 가지는 마필이 1번마 TC 패밀리, 5번마 나이스 치타, 7번마 최고 게임, 8번마 마이티숑, 뭐 이런 마필들이 좀 관심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 5번마 나이스 치타, 전체적으로 이 경주를 주도할 그런 마필인데 결국 관건은 이겁니다. 나이스 치타가 선행을 갈 텐데 버틸 것이냐 못 버틸 것이냐죠. 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는 점은 장점인데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도 직전 경주엔 선행을 못 나왔고 1번 게이트에서 그전 경주에서는 선행 나왔지만 무너져 버렸죠. 이때는 좀 의외였습니다. 앞선에 나오고 어떻게 보면 큰 견제 없이 나왔는데 마필이 그냥 막 걸음이 무뎌지고 말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나이스 치타의 능력이 이게 다냐 뭐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이 나이스 치타는 선행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던 마필이고 이번 경주는 특별히 선행 강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한 선행이 될 텐데 어쨌든 이제 서울 경마장의 주로 자체가 뭐 안쪽 주로가 뭐 아주 죽음의 주로다 좀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선행마들이 안쪽 주로를 택했을 때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나이스 치타가 좀 버틸 수 있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인기마 중에서 이 1번마 TC 패밀리 헤리카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직전 경주에 막판 탄력을 좀 보였던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선입권에 좀 붙이는 마필입니다. 좀 앞에 붙여가면서 막판 한 발을 노리는데 계속해서 좀 밋밋한 모습을 보였는데 직전 헤리카신 기수, 직전 식시원 기수 이렇게 기승을 하면서 마필이 막판 근성이 조금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었는데 저는 이번 경주 대비한 조교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기마 중에서 TC 패밀리는 좀 뒤로 돌리려고 하고 있고요. 자, 7번마 최고 게임이 드디어 이 마필이 직전 경주에서 이름값을 좀 했습니다. 이 최고 게임이 뭐 데뷔 당시부터 이 마필은 조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계속 바닥권에 머물렀었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 빅투아르 기수가 기승을 하고 계속해서 빅투아르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조금은 빨리 붙였습니다. 평소보다는 조금은 빨리 붙이는 전개를 하면서 3차까지 끌어올렸죠. 자, 이번 경주에서도 조금은 빠른, 그러니까 나이스 치타가 앞에 나갈 때 전체적으로 그 이후의 마필들은 그렇게 선행 강편성이 없기 때문에 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의 선입권에만 붙여갈 수 있어요. 막판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고 9번마 마이티쇼는 직전 경주에서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때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김태희 기수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이 마필은 뭐 앞선 전개보다는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려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김태희 기수가 치고 올라올 수 있느냐 이 점도 생각은 좀 해야 되는데 다만 편성 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막히거나 이런 거는 없죠. 그런 추임마들이 불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인기마 중에서 한 마필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마필을 추천하는데 그럼 복병으로 보는 마필이 뭐냐? 3번마 플라이데이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최근의 모습을 보면 이 마필을 좀 추천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좀 밋밋한 모습만 보여왔는데 이현정 기수가 계속 기승을 했었고
그 전에 오수철 기수, 이제 오수철 기수가 주로 이 플라이데이는 많이 기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플라이데이라는 마필은 마체형 이렇게 큰 마필은 아닙니다. 450kg, 60kg대 마필이고, 근데 저는 근성은 되게 갖고 있는 마필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3, 4코너 휘감고 나오면서 앞선의 마필을 압박하고 넘어서는 이제 그런 그림을 많이 보였었던. 근데 거기서 한 발을 더 못 써서 못 넘어가니까 막판에 걸음이 무뎌졌던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경주에 이 플라이데이를 왜 보느냐 하면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으로는 플라이데이가 다른 마필에 비해서 나을 건 없습니다. 근데 CC1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개 때문에. 그러니까 이 플라이데이라는 마필이 뭐 완전 선행마거나 완전 추임마다 그러면 CC1 기수가 기승했다 하더라도 전개가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플라이데이라는 마필은 이렇게 있을 때 3, 4코너에서 휘감고 나오는 전개, 밀고 나오는 전개, 이거를 탔을 때 가장 자기 힘을 내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 전개를 가장 잘 타는 기수가 지금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역시 CC1 기수입니다. 초반에 한 세 번째, 네 번째로 붙여가다가 약간 외곽으로 빼면서 넘어가는 마필. 그런 기승을 잘하는 게 CC1 기수이기 때문에 저는 이 플라이데이는 마필의 능력보다는 전개로 이변을 좀 일으킬 수 있는 마필로 3번마 플라이데이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나이스 치타, 7번마 최고 게임, 9번마 마이티션,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플라이데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고, 혼합 4등급의 1200m 단거리이기 때문에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 경주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결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주고, 앞선을 가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박진감 넘치는 그런 전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 보시면 이 10번마 도깨비, 9번마 라운드 코브라, 7번마 런던 스카이, 4번마 금빛 강호, 이런 마필들이 선행 경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5번마 두손 챔프나 6번마 엑셀런트 퀸, 이런 마필들, 그리고 안게이트에 있는 2번마 샤인 온미, 이런 마필들도 조금은 빠르게 승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전 마필의 거의 반수 이상이 초반에 앞선에서 치열한 싸움을 할 거란 얘기죠. 자, 이런 전개 1200m에 늘어지지 않고 옆으로 늘어져서 선행을 전개해야 되는 전개가 나온다면 결국 유리한 마필은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 특히나 선위권에서 따라붙을 수 있는 마필, 3번마 영원 빅맨입니다. 직전에 이제 김용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오랜만에 이름값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계속 인기마였어요. 계속 인기마였는데 될 듯 말 듯한 그림만 그리면서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은 지금 바닥권이지만 3, 4코너 돌아가는 지점에서는 올라올 것 같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에요. 근데 마지막 한 번의 고비를 넘지를 못하고 결국은 걸음이 무뎌졌던, 그러면서 경주를 포기하고 말았던 그런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그 한 번의 타이밍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긴 마필이 드론 킬러라든가 최고 게임 이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약한 편성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번 경주 역시 물론 초반에 상당히 좀 빠르게 경주가 흘러갈 가망이 높고, 3번마 영원 빅맨이 혹시나 그 선행 경합 싸움에 휘말려 버리면 이 마필도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최근에 김용근 기수의 기승이라면 꾹 참고 가는 전개를 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전개에 있어서는 저는 3번마 영원 빅맨의 전개가 가장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이 3번마 영원 빅맨보다 앞선에서 뛸 수 있는 마필들 중에 한 마필이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인데, 그 후보군은 역시 4번마 금빛 강호하고 9번마 라운드 코브라, 이 두 마필입니다. 이 4번마 금빛 강호는 9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4번의
준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9번 나와서 복승으로 6번을 들어온 마필이기 때문에 자기 몫은 충분히 하고 있는 마필이죠. 그리고 최근에 행보도 괜찮고 앞선도 당연히 갈 수 있지만 뒷심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에 이 엑셀런트 퀸과 착차 없이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금빛 강호로 강하게 보면 엑셀런트 퀸도 약하게 볼 수는 없는 편성이 돼버리는 거죠. 자, 9번마 라운드 코브라는 직전 경주 1300m에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우승에 성공을 했는데 기본적인 순발력은 막강한 마필입니다. 막강한 마필인데 선행을 못 갔을 때 조금 아쉬운 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선행을 못 갔다고 해서 이 마필이 막 그 걸음이 완전히 무뎌지거나 뭐 이런 마필은 아닌데 어느 정도 싸움은 합니다. 싸움은 하는데 마지막 한 고비를 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라운드 코브라가 선행을 간다면 조금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문제는 외곽에 있는 10번마 도깨비입니다. 이 도깨비가 원체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고 만약에 선행을 못 가도 밀고 나와 버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행마들이 이 도깨비가 나오는 경주에서 좀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경주에 9번마 라운드 코브라나 군빛 강호 입장에서는 뭐 솔직히 말하면 선행 아니면 답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앞선을 가려고 노력할 거고요. 저는 만약에 이번 경주에 앞선의 마필들이 와장창하고 다 무너진다. 왜? 1200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런 전개가. 와장창하고 무너진다면 어부지리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로 보는 게 8번마 마이티 휘입니다. 일단 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마음에 들고 이 마필은 막판 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이 좀 문제이기는 한데 막판 탄력이 좀 좋은 마필이고 이 주행심사 모습을 보시면 이 마필이 작년 11월 달에 나오고 지금 29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주행심사 이후에도 조금 주기는 좀 길어졌지만 주행심사 모습도 상당히 괜찮았고 최근에 조교하는 모습도 마필이 뭐 소위 말하는 좀 짱짱해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선이 무너지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저는 8번마 마이티 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영원빈맨, 9번마 라운드 코브라, 4번마 금빛강호, 그리고 복병마로 8번마 마이티 휘,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혼합 3등급의 단거리 경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순발력을 보유하고 있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마필 10마필들이 웬만하면 기본적인 순발력은 다 갖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편성에 가면 다 선행 선입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앞선이 엄청나게 두터워질 경주고요. 그러면 누가 근성을 갖고 뛸 수 있느냐인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전체 전개의 중심을 1번마 절대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뭐 제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좀 추천을 계속 했었는데 조금은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들이죠. 직전 경주는 차라리 3복으로 접근을 했으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 절대가치라는 마필도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선행을 고집하지 않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좀 장기 휴양을 하고 나왔던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을 좀 찾지를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 좀 강편성에서 싸우면서 마필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저는 이 절대가치가 데뷔 당시만 하더라도 상위군까지는 무조건 간다라고 했던 마필입니다. 그만큼 기본 능력을 저는 믿고 있었는데 다만 중간에 이제 부상 때문에 이제 좀 휴양을 하면서 마필이 조금은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이제 4세입니다.
4세, 5세 최고 전성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의 모습을 충분히 보일 수 있으리라 보고 이번 경주는 따라가는 전개가 되겠죠. 따라가는 전개가 되는데 앞선의 마필들이 약한 마필들은 아닙니다. 선행 마필들이 약한 마필들은 아니지만 서로 경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1번마 절대가치의 전개로 봐서 상당히 좀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추입 타이밍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9번마 글로벌 강타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막판 탄력은 제일 좋은 마필입니다. 막판 탄력은 제일 좋은 마필인데 최근에 이 근성을 좀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은 인기권에서 밀릴 가망도 있는데 이번 경주 전개 자체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선이 무너지는 전개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전개이기 때문에 앞선에서 살아남아 봐야 한 마필 정도? 그렇다면 9번마 글로벌 강타가 외곽에서 그냥 휘감으면서 막판 직선주로 탄력을 보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초반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갈 것이냐. 초반에 너무 많은 거리를 두게 되면 글로벌 강타가 올라올 시간은 없습니다. 근데 이 글로벌 강타라는 마필도 막판 탄력도 좋은 마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아예 없는 마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의권에서 붙여뛸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절대 가치를 목표로 아마 글로벌 강타가 주행을 하게 된다면 저는 좋은 전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앞선에서 버틴다면 최근에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5번마 우아룡입니다. 빅토아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도 상당히 순발력도 좋고 근성도 좋았던 마필인데 최근에 이 근성이 조금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경합 상황에서 계속 무너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자 빅토아르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저는 오히려 최근의 경주보다 조금 빨리 붙일 가망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선을 좀 빨리 나갈 가망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우아룡이 앞선에서 선행을 만약에 모색하게 되면 나머지 선행 마필들의 전개가 다 꼬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마필이고요. 제가 조금 아쉽게 보는 마필은 이 3번마 레이스 위너입니다. 레이스데이의 자마, 레이스데이의 자마들이 간혹 좀 고배당을 터뜨리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마필 기본적인 순발력은 엄청나게 좋은 마필인데 최근에는 뒷심이 살질 않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이게 이 레이스 위너라는 마필이 데뷔하고 2연승을 거두고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이 조금 아쉽고 거기에 또 박태종 기수가 최근에 조금 힘이 딸리는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두 번째로 아쉽고 이 레이스 위너는 저는 솔직히 당일 현장 상태를 보고 결정은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강하게 보기는 조금은 어려운데 아쉬움이 좀 남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이 세 마필 1번마 절대갈치, 9번마 글로벌 강타, 5번마 우아룡 그러니까 결국 저는 5번마 우아룡의 선행에 1번마 절대가치의 선입 그리고 9번마 글로벌 강타의 취입 타이밍 이렇게 보는 경주고요. 만약에 앞선이 우당탕탕 무너지는 그림 속에서 뒤에서 엉뚱한 마필이 만약에 올라올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면 제가 보는 마필 8번마 마이윈입니다. 솔직히 그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1200m라는 경주거리 특성 그리고 앞선 진행 마필이 너무나 많다라는 그런 전개의 묘미를 생각을 했을 때 뒤에서 약간의 어부지리죠. 어부지리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 8번마 마윈 정도가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어느 정도 배당의 메리트는 있지 않느냐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절대가치 9번마 글로벌 강타 5번마 우아룡 그리고 목병마로 8번마 마이윈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현상입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8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편성을 딱 받아드는 순간에 이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예상 방송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솔직히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제가 평소에 조금 언급을 했거나 또는 좀 강하게 추천을 했던 마필이 이 5번마 컴플리트 리더나 7번마 히든 브레인 정도인데 이것도 다 하이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제 머릿속에서는 좀 잊혀진 마필, 그런 마필들이고, 여기에 1번마 불화산이라든가 6번마 오래다 함께 이런 마필들은 제가 간혹 편성이 약할 때 추천도 조금은 드렸던 그런 마필이기는 한데, 솔직히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 이 8마필이 1800m라는 경주거리에서 붙었을 때 어떤 전개가 나올지도 잘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5번마 컴플리트 리더가 과연 어떤 스타일로 전개를 할지, 그리고 7번마 히든 브레인이 원래 기본적인 순발력에서는 이 7번마 히든 브레인이 조금은 앞서 있는 마필인데 최근의 모습이 또 그렇지가 않다 보니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갈지 어느 마필이 추입을 갈지 솔직히 그 전개가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번 경주는 솔직히 어느 마필을 추천하고 예상을 하기는 좀 어려운데, 다만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배팅을 하실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주관도 있고 생각도 있으시고 마번을 정하시겠지만, 저는 이번 경주에서는 추천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 마번 추천은 안 할 건데, 다만 이 42조 이관호 마방에서 동반 추천시키고 있는 1번마 불화산과 8번마 성은 크라운, 이 두 마필은 여러분들 현장에서 꼭 한번 마필의 상태 체크해 보시고 좀 괜찮아 보인다 하면 어느 정도 좀 배팅권에는 좀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마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1번 아니면 8번 둘 중에 한 마필은 좀 입상에 성공하지 않을까. 물론 두 마필이 같은 마방에서 동반 입상할 수도 있겠죠.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둘 중에 한 마필은 좀 안고 가는 배팅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전체적으로 저는 이번 경주는 배팅을 권하지 않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좀 우열이 드러나는 경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불안 요소는 있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에서 좀 강하게 보는 마필, 거의 인기말 텐데, 이 5번마 컴플리트 레벨과 8번마 몬탁챗입니다. 이 두 마필을 강하게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두 마필이 다 승군전이라는 거죠. 자, 3군에서 2군으로 올라와서 승군전에서 선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거죠. 5군하고 4군은 또 다릅니다. 능력 차이가. 근데 4군하고 3군은 그렇게까지 크게 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좀 엇비슷하다. 물론 차이는 나겠지만요. 근데 3군하고 2군은 저는 확 다르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마필이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 10마필 중에서 마필이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이나 지금까지의 모습 이런 거, 근성 이런 거 생각하면 저는 이 두 마필이 좀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이 두 마필을 좀 견줄 수 있는 마필이 뭐냐 하면 형군에 있는 마필들은 4번마 마이티칙과 6번마 라누트 정도, 저는 이렇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번만 인기마이긴 하겠지만 이 네 마필에 배당마로 하나를 본다면 이제 1번마 에이스 함성 정도, 이제 막판 추입, 다시 말하면 이제 복승식의 1, 2등이 거의 결정이 나는 마지막 추입 타이밍에서 결정이 나는 순간에 나머지 마필들이 입상을 포기하는 그 순간에 자기만의 걸음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 에이스 함성 정도, 어쨌든 배당마겠죠. 이 정도 지금 보는 경주고, 10번마 탑 퀄리티가 직전 승군전에서도 선행을 가고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두 마필을 이 두 번의 경주를 보시면 다 선행을 갔습니다. 선행을 가서 편안한 선행 속에서 마지막까지 버텼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10번마 탑 퀄리티 어쨌든 외곽에 있으니까 선행을 모색하겠지만 부담 중량도 많이 올라가 버렸고,
또 안쪽에 라누트나 컴플리트 레벨 이 두 마필이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마필도 한 번쯤은 선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10번마 탑 퀄리티는 전개 자체가 저는 많이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경주고, 어쨌든 제가 많이 기대하는 마필은 이 8번마 몬탁챗이죠. 이 마필은 저는 글쎄요, 아주 강하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뭐 대상 경주에서 입상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는 없지만, 일반 경주에서는 언제든지 입상권의 마필로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가 좀 추천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일단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컴플리트 레벨, 4번마 마이티 칩, 8번마 몬타체, 그리고 복병으로 6번마 라누트와 1번마 에이스 삼성 두 개를 보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이 두 마필이 그 현장의 상태가 아주 좋아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그냥 이 세 마필로 승부할 겁니다. 저배당이라 하더라도 승부해볼 만한 저는 경주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 두 마필 놓고 승부를 하는 순간에는 삼복입니다. 삼복을 승부를 하는데, 6번이 좋아 보이면 6번을 놓고 승부를 할 거고, 1번이 좋아 보이면 1번을 놓고 승부를 할 거고. 제가 예상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참 애매합니다. 마번 여러 개를 건드린다는 게 이게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현실 베터입니다. 현장에서 베팅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러이러한 마필을 노리고 현장에서 어느 마필을 선택할 겁니다. 그건 현장에서 선택이 되겠지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입상 가능마 세 마필, 이 세 마필이 한 수 위다 이렇게 보는 경주고, 이 복병권의 마필은 혹시나 삼복의 배당이 좋다면 한 번쯤은 좀 가볍게 분산 배팅 해볼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경주입니다.